지난번에 이제 강도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 나오고 조금 이게 교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때 보시면 앞부분에는 이제 비난을 하고 뒷부분은 또 트럼프를 계속 띄우면서 이 전체 국면, 신뢰한다. 전체 국면을 살렸고요. 이거 이번에 이제 동창리 해체라든지 유해 송환을 이제 계속하는 거는 결국 북한도 불만은 있지만 전체 틀은 가져가야겠다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막고 있는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아니 중요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다들 쉽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13일 날 싱가포르에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도 그날 혹시라도 대통령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였는데 그런 기대치도 있었고 실제로 그 3자 모두 종전선언이 뭐 어려운 일이냐. 주요 의제도 거의 안 됐던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그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만 빼고는 미국 쪽에서는 이게 종전선언 주면 군사 공격 옵션도 스스로 없애는 거고 미국이 이걸 굉장히 큰 카드로 의회나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또 왜냐하면 이걸 해주면 북한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으니까 북한이 옛날처럼 미군 철수해라 공격할 것이고 유엔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이거는 그냥 평화 체제로 가는 아주 이 신호탄이다. 그냥 문을 여는 아주 정치적인 선언이지 그 이상의 법적인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서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커져 버렸어요. 트럼프도 아주 손쉽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게 뭐 60년, 70년 그게 말이 되냐. 이제 기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말 속엔 종전선언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전쟁 끝났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되긴 되는구나 싶었는데 말이 없습니다. 말이 하도 없으니까 이제 북한이 빨리 하라고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북한이 원래는 이 얘기가 너무 쉽게 갈 거라고 생각. 아마 보기에는 저는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둘이 만났을 때 마음이 워낙 잘 통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복병을 만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종전선언도 못 해줄 것 같으면 제재 해제는 꿈도 못 꾸고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는 도대체 언제 해주겠다는 거냐. 결국은 리비아 모델이란 말만 안 썼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할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제재는 다른 나라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게다가 그 평화협정은 의회에 그렇게 반대하는 의회에 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어려운 난관들이 남아있는데 제일 쉬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종전선언도 못해주면 딴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의지의 리트머스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북한은 왜 미국을 계속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착각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해주는 게 없는데 북한이 왜 미국을 믿어야 되느냐는 게 이제 근본적인 불신의 구조인데요. 근데 미국에서 들어보면 자기들도 양보 엄청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겁니까 대체? 일단 싱가포르에서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 상태, 사고 방식, 아니 불량 국가를 우리가 만나줬으면 얼마나 큰 걸 해줬어. 여기서부터 모든 게 그렇게 저도 그걸 직접 듣고 나서 참 신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미국은. 역시 미국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제 상위 개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도 표현했지만 군사훈련 우리가 해준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도 표현했지만 언제든지 제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 군사훈련 동원되는 무기를 폐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이번에는 안 할게 이거 아닙니까. 제가 국무부 고위관리가 얘기하는 걸 직접 이렇게 해서 원 사이클만 건든 거다.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 언제든지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한 게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동창리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 풍계리 했죠. 그다음 유해송환 했죠. 그다음에 지금 그 모라토리움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 9개월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긴 뭐예요. 미사일 핵 쏜다고 하다가 이제 비핵화로 가는 단계들 약속대로 미국이 원하는 템포는 아닐지언정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국내 언론 특히 보수 매체 여론 지형은 다르지만 언론 지형은 여전히 보수가 훨씬 한 7, 80%는 언론 지형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끊임없이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북한은 질질 끈다고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북한은 따박따박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걸 자꾸 미국이 북한에 지질 건다. 북한이 또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왜 이렇게 자주 다니십니까? 거기를 전 세계를 참. 오라는 거예요, 다들? 예, 이상하게 오라 그러네요. 근데 참. 근데 뉴스 공장 들으라고 하세요. 궁금하면. 그러게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증거로 북한이 달라졌냐는 걸 계속 물어요. 북한의 진정성 가지고 또 근본주의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은 뭐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달라진 게 없죠. 북한이 정말 달라진 건 뭐냐 하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한은 그야말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까 말한 개수로 봐도 미국이 4개인데 북한이 4개인데요. 미국한테 해준 게. 아니 심지어 만나준 거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미국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준 거 그다음에 군사훈련 이번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 경주원 뭐 나중에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지금 숫자만 더 지금 이만큼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는 전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뭐 풍계리도 그거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소용없어서 한 거다. 또 지금 동창리도 검증이 안 되니까 사실 그냥 언제든지 다시 문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또 트집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과거 기억에 의존해서 부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해결하고 싶으면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잘했다 좀 더 해라 이렇게 나는 게 맞죠. 근데 최소한 그러든가요. 그렇죠. 예. 하긴 했네. 그래. 그러면 좀 더 빨리 해줘. 이것도 아니고 안 한다. 질질 끈다. 이렇게만 하니. 거짓말이다. 예. 사기다. 뭐 이렇게. 틀림없이 또 바뀔 거다. 이건 불공평한 잣대가 명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도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예. 북한도 답답해 보니까. 예. 그래서 북한도 짜증을 내고 우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미국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8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네. 8월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보시기에. 이게 이제 7월은 너무 오늘 돼버렸잖아요. 원래 이 7월 27일 아니면 6월 13일 이게 네. 이제 그 날짜가 있었잖아요. 6월 13일 때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7월 27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넘어가 버렸고. 지금도 아쉬운 게 그 판문점 거의 결정하다가 마지막에 뒤집었다고 제가 또 다시 확인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판문점 가면 트럼프는 진짜 판문점 오고 싶어 했는데 판문점 가면 들러리다. 문 대통령이 주인공이다고 당신 들러리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7월 27일이 그러면 정치적 의미.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건 정치적 선언이니까 그러려면 65주년 되는데 하면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딱 맞죠. 멋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8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인데 8월은 무엇을 기점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8월은 거예요? 이제 정치적 의미라기보다는 9월에 가면 이게 이제 많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9월에 과연 9월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유엔 본회의니까 유엔 본회의에 4정상이 동시에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또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상 네. 매달 추진해 보는 겁니까? 매달 추진해 보는 겁니다. 8월은 무슨 날 혹은 무슨 행사를 기점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그 이제 그 일종의 우리는 8월 15일이고 9월 9일인데 9월 9일에 맞추면 네. 8월 15일에 대한 얘기 없이 9월 9일에 우리가 간다든지 맞추게 되면 그건 북한의 그 건국일을 우리가 이제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8월이 나온 것 같고요. 이 8월이 나오기 전에 들었던 거는 9월 추진설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9월도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빠른 것부터 지금 하나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부가 좀 하다 속도를 9월 내는 것 같습니다. 8월이 안 되더라도 8월까지 진행된 만큼 가지고 9월에 또 할 수 있으니까 11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이걸 약속 4월에 됐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다못해 싱가포르에서는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그리고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고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군장이었는데 이제 완전 군장이 된 거예요. 이게 법적인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낮추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그냥 북미 간에 해라.
그러면 결국 두 번 하면 남북미가 되는 거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북미만 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끼내 만에 하지 말고 그러면 북미끼리 해라. 그러면 예. 이제 이게 남북미다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남북미중을 다 하게 되면 위임을 받은 장관급이 저는 해도 뭐 대통령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예. 물론이죠.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 임팩트는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한번 꼭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8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유엔 총회에서 한번 시도해 보자. 근데 유엔 총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연설을 하거나 거기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벤트니까 트럼프 쉽지 대통령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여론이 그리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금 입지가 만만치 않아서 하지만 또 11월에 중간선거를 생각하면 트럼프한테 뭔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무로 내려가니까 바로 문제가 생긴 점도 있고요. 제가 그때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11월까지 쭉 끌고 가는 이용하는 전략이 또 한 면에 있으니까 좋게 보면 11월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가고 조금씩 이제 터트리는 일종의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좀 급하게 또 불만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교착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 국면은 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시간은 좀 확실히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께서 이제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미 국무부와 그리고 CIA 내의 한국 그 파트 쪽에서는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히 있다. 그러니 그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상대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불신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재선돼야 되니까 거기 급한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파나를 튕기듯이 미국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자기들도 원하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고 가운데서 우리만 지금 애가 타 죽겠어요 지금. 네, 그 앤드루 킴이라고 네. CIA 지금 이제 북한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폼페이오 국무장관 밑에서 하고 있는데 코리아 팀 만들어서 네. 거기 지금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요. 11일 날 그러니까 12일 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11일 날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기자들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했냐면 종전선언 아무 문제 없다. 미국은. 그 맞아 이거죠 빨리. 그다음에 심지어 연락사무소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 상대가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 삐끗하면은 그게 분위기가 확 나빠지고 동력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저는 또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또 트럼프 김정은 카드가 아직 남았으니까 왜냐하면 폼페오 여기서 이제 폼페오가 가서 김정은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이게 이제 보통 언론의 시각인데 네.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손인데 만나면 맞죠. 이거는 만나면 카드를 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안 만난 게 잘한 거고. 그거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대표가 만나면 사장이 만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실무자로 내려가서 그것도 고위급 실무자로 내려갔는데 빈손이다. 그러면 카드가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북한이 지금 나오는 이제 이렇게 선의를 보여주고 실행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걸 바탕으로 다시 뭔가 물밑 접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선거 직전이 될지 후가 될지 직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또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답답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제일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워낙 기대가 크셔서. 아니 저는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돌아보면 항상 별 일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거예요. 네.
무슨 위대한 명분 가지고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면 대부분 그때 삐졌다든가 화가 났다든가 네가 먼저 그랬잖아라든가 감정적인 요소나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 때문에 전체 그림이 다 뒤틀리고 전쟁 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로 좋아진 거잖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빨리 네, 도장판 빨리 찍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도장 빨리 찍고 싶은 거고 그동안에 우리 정부 입장은 직접 대화하니까 우리는 최대한 끼지 말고 직접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랬던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좀 방치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하겠거니 하고. 괜히 또 잘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망칠까 봐 하는 주저함 때문에 사실 좀 한 달 정도는 방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처음에 그 결정은 맞는 결정이었잖아요. 직접 해라. 중간에 끼니까. 그래서 2차 판문점 회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직접 다이렉터 만나라. 중간에 끼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가지고 트럼프 막 그 싱가포르 안 한다고 하고 그 난리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중간에 낀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직접 하는 게 낫겠다. 또 직접 하려고 하니까 서로 그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감각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니까. 그리고 북한 잘못도 있는 게 북한이 자기들이 워낙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사 그것도 자기들이 이제 따냈다고 생각하니까 종전선을 우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탁 막히고 나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제 비판을 하는 건 이제 좀 해라 하고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존심이 중요한 정권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땀나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비난을 받고 한국이 하게 되면 이게 미국 국내의 비판자들이나 한국 국내의 비판자들이 또 북한의 변호사 나섰네라는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구도가 되기 전에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헌법이나 속도나 이해, 우리의 속도나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이나 우리는 양쪽 다를 이해하는데 네네. 북한하고 미국이 바로 붙으니까 이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전선언은 몇 월 달로 일단 예언하시고 넘어갈까요? 전 예언은 이게 제일 그런데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좀 라이트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 유엔 9월이 제일 바람직하다. 정상 만남을 추진하고 저는 이제 지금 중국이 끼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끼어든 게 이제 방해자도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책임을 나누는 측면에서 중국이 좀 나서준다면 트럼프도 시진핑은 좋아하니까요. 중국은 싫어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통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저는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강자가 양보하지 않는 평화는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자꾸 북한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봐도 북한은 선제적으로 많이 했다. 그건 뭐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 자꾸 우리 언론들이 북한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국 가지고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좋겠어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상대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불신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재선돼야 되니까 거기 급한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파 하나를 튀기듯이 미국은 아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자기들도 원하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고 가운데서 우리만 지금 애가 타 죽겠어요 지금. 네, 그 앤드루 킴이라고 CIA 지금 이제 북한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폼페이오 국무장관 밑에서 하고 있는데 코리아 팀 만들어서 거기 지금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요. 11일 날 그러니까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11일 날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기자들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 했냐면 종전선언 아무 문제 없다. 미국은. 그 맞아 이거죠 빨리. 그다음에 심지어 연락사무소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서로 상대가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 삐끗하면은 그게 분위기가 확 나빠지고 동력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저는 또 갑작스럽게 트럼프 김정은 카드가 아직 남았으니까 왜냐하면 폼페오 여기서 이제 폼페오가 가서 김정은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이게 이제 보통 언론의 시각인데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손인데 만나면 맞죠. 이거는 만나면 카드를 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안 만난 게 잘한 거고. 그거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해봐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대표가 만나면 사장이 만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실무자로 내려가서 그것도 고위급 실무자로 내려갔는데 빈손이다. 그러면 카드가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북한이 지금 나오는 이제 이렇게 선의를 보여주고 실행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걸 바탕으로 다시 뭔가 물밑 접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선거 직전이 될지 후가 될지 직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또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답답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제일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워낙 기대가 크셔서. 아니 저는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돌아보면 항상 별 일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네. 무슨 위대한 명분 가지고 역사가 움직이는 게. 지난번에 이제 강도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조금 이게 교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때 보시면 앞부분에는 이제 비난을 하고 뒷부분은 또 트럼프를 계속 띄우면서 이 전체 국면, 신뢰한다. 전체 국면을 살렸고요. 이거 이번에 이제 동창리 해체라든지 유해 송환을 이제 계속하는 거는 결국 북한도 불만은 있지만 전체 틀은 가져가야겠다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막고 있는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중요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다들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두 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13일 날 싱가포르에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도 그날 혹시라도 대통령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였는데 그런 기대치도 있었고 실제로 그 3자 모두 종전선언이 아마 어려운 일이냐. 주요 의제도 거의 안 됐던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그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만 빼고는 미국 쪽에서는 이게 종전선언 주면 군사 공격 옵션도 스스로 없애는 거고 미국 이걸 굉장히 큰 카드로 의회나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또 왜냐하면 이걸 해주면 북한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으니까 북한이 옛날처럼 미군 철수해라 공격할 것이고 유엔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이거는 그냥 평화 체제로 가는 아주 이 신호탄이다. 그냥 문을 여는 아주 정치적인 선언이지 그 이상의 법적인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서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커져 버렸어요. 트럼프도 아주 손쉽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게 뭐 60년, 70년 그게 말이 되냐. 이제 기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말 속엔 종전선언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전쟁 끝났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되긴 되는구나 싶었는데 말이 없습니다. 말이 하도 없으니까 이제 북한이 빨리 하라고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북한이 원래는 이 얘기가 너무 쉽게 갈 거라고 생각. 아마 보기에는 저는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둘이 만났을 때 마음이 워낙 잘 통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복병을 만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종전선언도 못 해줄 것 같으면 제재 해제는 꿈도 못 꾸고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는 도대체 언제 해주겠다는 거냐. 결국은 리비아 모델이란 말만 안 썼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할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제재는 다른 나라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게다가 그 평화협정은 의회에 그렇게 반대하는 의회에 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어려운 난관들이 남아있는데 제일 쉬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종전선언도 못해주면 딴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의지의 리트머스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북한은 왜 미국을 계속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착각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해주는 게 없는데 북한이 왜 미국을 믿어야 되느냐는 게 이제 근본적인 불신의 구조인데요. 근데 미국에서 들어보면 자기들도 양보 엄청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겁니까 대체? 일단 싱가포르에서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 상태, 사고 방식, 네. 아니 불량 국가를 우리가 만나줬으면 얼마나 큰 걸 해줬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예, 그렇게 생각. 저도 갈리는 것 그걸 같아요. 직접 듣고 나서 참 신기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미국은. 역시 미국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제 상위 개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도 표현했지만 군사훈련 우리가 해준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도 표현했지만 언제든지 제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 군사훈련 동원되는 무기를 폐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이번에는 안 할게 이거 아닙니까? 제가 국무부 고위관리가 얘기하는 걸 직접 이렇게 해서 원 사이클만 건든 거다.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 언제든지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한 게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동창리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 풍계리 했죠. 그다음 유해송환 했죠. 그다음에 지금 그 모라토리움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 9개월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긴 뭐예요. 미사일 핵 쏜다고 하다가 이제 비핵화로 가는 단계들 약속대로 미국이 원하는 템포는 아닐지언정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국내 언론 특히 보수 매체 그 여론 지형은 다르지만 언론 지형은 여전히 보수가 훨씬 한 7, 80%는 언론 지형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끊임없이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북한은 질질 끈다고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북한은 따박따박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걸 자꾸 미국이 북한이 지질 건다. 북한이 또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왜 이렇게 자주 다니십니까? 거기를 전 세계를 참. 오라는 거예요 다들? 예. 이상하게 오라 그러네요. 근데 참. 근데 뉴스 공장 들으라고 하세요. 궁금하면. 그러게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증거로 북한이 달라졌냐는 걸 계속 물어요. 북한의 진정성 가지고 또 근본주의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은 뭐 차라리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달라진 게 없죠. 북한이 정말 달라진 건 뭐냐 하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한은 그야말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까 말한 개수로 봐도 미국이 4개인데 북한이 4개인데요. 미국한테 해준 게. 아니 심지어 만나준 거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미국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준 거 그다음 될 거기 때문에 8월이 나온 것 같고요. 이 8월이 나오기 전에 들었던 거는 9월 추진설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9월도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빠른 것부터 지금 하나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부가 좀 하다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8월이 안 되더라도 8월까지 진행된 만큼 가지고 9월에 또 할 수 있으니까 11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이걸 약속 4월에 됐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하다못해 싱가포르에서는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그리고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고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군장이었는데 이제 완전 군장이 된 거예요. 이게 법적인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낮추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그냥 북미 간에 해라. 그러면 결국 2번 하면 남북미가 되는 거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북미만 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끼내 만에 하지 말고 그러면 북미끼리 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남북미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북미중을 다 하게 되면 위임을 받은 장관급이 저는 해도 대통령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네. 물론이죠.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 임팩트는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한번 꼭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8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유엔 총회에서 한번 시도해 보자. 근데 유엔 총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연설을 하거나 거기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벤트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여론이 그리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금 입지가 만만치 않아서 하지만 또 11월에 중간선거를 생각하면 트럼프한테 뭔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2가지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무로 내려가니까 바로 문제가 생긴 점도 있고요. 제가 그때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11월까지 쭉 끌고 가는 이용하는 전략이 또 한 면에 있으니까
좋게 보면 11월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가고 조금씩 이제 터트리는 일종의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좀 급하게 또 불만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교착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 국면은 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시간은 좀 확실히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께서 이제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미 국무부와 그리고 CIA 내의 한국 그 파트 쪽에서는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히 있다. 그러니 군사훈련 이번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 경주원 뭐 나중에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지금 숫자만 더 지금 이만큼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는 전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뭐 풍계리도 그거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소용없어서 한 거다. 또 지금 동창리도 검증이 안 되니까 사실 그냥 언제든지 다시 문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또 트집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과거 기억에 의존해서 부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해결하고 싶으면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아 잘했다 좀 더 해라 이렇게 나는 게 맞죠. 근데 최소한 그러든가요. 그렇죠. 예. 하긴 했네. 그래. 그러면 좀 더 빨리 해줘. 이것도 아니고 안 한다. 질질 끈다. 이렇게만 하니. 거짓말이다. 예. 사기다. 뭐 이렇게. 틀림없이 또 바뀔 거다. 이건 불공평한 잣대가 명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도 돼야 종전선언에도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예. 북한도 답답해 보니까. 예. 그래서 북한도 짜증을 내고 우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미국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8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네. 8월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보시기에. 아, 이게 이제 7월은 너무 오늘 돼버렸잖아요. 원래 이 7월 27일 아니면 6월 13일 이게 네. 이제 그 날짜가 있었잖아요. 6월 13일 때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7월 27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넘어가 버렸고. 지금도 아쉬운 게 그 판문점 거의 결정하다가 마지막에 뒤집었다고 제가 또 다시 확인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판문점 가면 트럼프는 진짜 판문점 오고 싶어 했는데 판문점 가면 들러리다. 문 대통령이 주인공이다고 당신 들러리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7월 27일이 그러면 정치적 의미.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건 정치적 선언이니까 그러려면 65주년 되는데 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딱 맞죠. 멋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8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인데 8월은 무엇을 기점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8월은 거예요? 이제 정치적 의미라기보다는 9월에 가면 이게 이제 많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9월에 과연 9월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유엔 본회의니까 유엔 본회의에 4정상이 동시에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또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상 네. 매달 추진해 보는 겁니까? 매달 추진해 보는 겁니다. 8월은 무슨 날 혹은 무슨 행사를 기점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그 이제 그 일종의 우리는 8월 15일이고 9월 9일인데 9월 9일에 맞추면 네. 8월 15일에 대한 얘기 없이 9월 9일에 우리가 간다든지 맞추게 되면 그럼 북한의 그 건국일을 우리가 이제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을